북한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신경을 쓴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또 어떤 집은 또 보면은 딸내미가 또 예술학원에서 선풍금을 배워요. 근데 밤에 하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오히려 아래층 위층에서 재창 북한은 그 요청하는 거 앵콜하는 거 앵콜을 재창 하잖아요. 재창 하고 박수 치고 난리 나는 거. 소음보다도 냄새. 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재밌는 얘기 또 우리 남북의 썰러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좀 많이들 봐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층간소음이요. 층간소음은 살인입니다.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살인이죠. 어떻습니까? 김 작가님 혹시 대한민국에서 사시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조금 애먹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임대 아파트에 살 때는 그렇게 크게 몰랐어요. 그 혼자서 있었기 때문에. 연립 빌라인가요? 연립주택. 거기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위층에 계신 분이 코를 고는데 너무너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을 참다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임원인지 뭔지 그 회장님이신지 그분한테 찾아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그분이 코골이가 너무 심각해서 와이프도 이혼을 하겠다는 정도. 정말 트랙터예요, 트랙터. 역으로 또 제가 또 층간소음 때문에 좀 공경에 처했던 거는 아직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에 간 다음에 이렇게 뛰어노니까 제가 없을 때 한번 와이프가 식겁을 해서 전화가 오셨어요. 김 작가님도 이 화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4월이죠. 평양에 그 준공을 마친 보통강변 테라식 주택 화면 여러 번 저희가 이제 남북의 창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남쪽에 어느 고급 아파트 못지않게 상당히 내부가 근사하거든요. 요런 집은 층간소음이 좀 아무래도 덜할까 어떨까요? 그 지역이요. 원래 보통강구역 자체가 옛날부터 원래 거의 관직자들만 사는 구역이었어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점잖은 양반들이잖아요. 여기에는 특징은 안에 집안에 기둥하고 보가 있다고 해요. 듣는 이야기하면 이거를 라멘식이라고 한대요. 이게 층간소음을 상당히 기둥이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소음을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평양이라고 해도 그런 고급 아파트는 일부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떤 아파트에 사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북한의 건축 공법 자체가 근원이 뿌리가 러시아식이에요. 구소련식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문화적인 그 영향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러시아식 특징 그거 아시잖아요. 유럽이 다 그랬잖아요. 층고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 공법이 바뀌면서 어떤 특징이냐면요. 비둘기장 아파트, 하모니카 아파트 이런 식을 배운 것이 우리 바로 외란식 아파트인 거죠. 이거 임대주택도 가면은 복도가 길고 쭉 연결됐잖아요. 이게 창문이 다닥다닥 또 있다고 해서 이게 비둘기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이 있고 그다음에 탑식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 일반 아파트들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해요. 층간소음 코골이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북한에 계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렇게 신경을 쓴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북한은 이웃 간의 이 오고감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돈독해요. 시끄럽게 했다 해도 우리 집에 끌고 와서 한 잔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뉴스에 살인 나고 이러잖아요. 엄청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집은 또 보면은 딸내미가 또 예술학원에서 선풍금을 배워요. 근데 밤에 하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오히려 아래층 위층에서 재창 북한은 그 요청하는 거 앵콜하는 거 앵콜을 재창 하잖아요. 재창 하고 박수 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 사는 냄새가 나네 이런 느낌인데 사실 온돌 구들장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단독주택 이런 데서 많이 했지 아파트에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좀 드네요. 북한 아파트들은요, 언석을 무조건 깔아요. 콘크리트 원 바닥에다가
그다음에 흙을 깔고 거기다 이렇게 벽돌장으로 고인돌들 그것도 그 구들장을 넣는 기술자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그런다. 그러면은 난방은 뭐 잘 되겠네요. 바닥은 한시 따뜻한데 그다음에 치사도 그걸 하잖아요. 여름에는 오히려 역으로 죽음이에요. 온도를 그렇게 그 깔면 구두를 넣고 뭐 작은 벽돌 넣고 하면 그래도 일종의 그게 좀 방음 효과 같은 게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오히려 공그럽다고 해서 그 속이 비어 있잖아요. 예, 또 있기 때문에 예,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이 울림 역할을 하지 않을까. 평양 같은 경우는 이게 온수난방이잖아요. 중앙난방 시스템이라 우리처럼 비슷하게 자체 보일러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시내에다 돌려요. 그래서 온수난방 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그 온수난방 관을 깔고 그 다음에 위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층간소음이 덜 할 수도 있어요. 네. 2014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20층 넘는 아파트가 붕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직접 사과도 하고 사과도 시키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파트가 무너질까봐 무서워해야 될 정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된 건설자들도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나오는 할당되는 시멘트 같은 걸 몰래 빼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법대로 건설준법대로 그게 모든 자재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많고요. 제가 평양에 살 때는 제가 살았던 것은 운정구역이었어요. 저희가 살았던 것은 그래도 한 24시간 중에 10시간은 보내줬어요. 대체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다가도 새벽 2시나 3시에 벌떡 일어나서 밥하고 반찬하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지금 북한 전기 공급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 그리고 당연히 보일러가 있어도 제대로 못 돌린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온돌로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그나마 온돌이 있어서 연탄을 빼서 그냥 하는데 평양시가 문제인 거죠. 그 평양시 사람들이 자체 온돌을 못 넣게 된 구조거든요. 예. 일단 이중벽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원벽이 있는 데다가 이 나무를 갖다가 다시 이게 골조처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도배를 다시 하는 거죠. 뭐 그냥 냉장고 안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불을 이렇게 입김이 나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아니 층간소음이 아니라 일종의 옆간소음이랄까? 요 옆집에서 하는 거가 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겠네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소음보다도 냄새. 그러니까 돼지를 키워요. 집에서. 북한 사람들은 창고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창고 앞에다 돼지우리 지어놓고 키우고 했는데 돼지 모기가 사료가 북한은 뜬물이라고 해가지고 각 집에서 그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양동이에 담아서 밖에 내놔요. 그걸 넘어서 인분을 끓여 먹이면 돼지가 그렇게 잘 큰다더라.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죠. 층간 악취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겠는데요? 심각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다 서민층이에요. 아 서로 또 이해를 서로 한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돼지를 팔았어요. 그 집에서 키워가지고 그러면 뭐 뜬물을 계속 좀 가서 고기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오작가작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북한은 그 이사 이 지방으로 간다거나 지방에서 평양으로 온다거나 이런 교류가 흔하지 않고 이런 것도 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대체 보면 한 곳에 뿌리 내리면은 웬만해서는 정말 뭐 대박 나가지고 내가 직업을 평양으로 간다. 이런 경우는 뭐 정말 우리 로또 수준인 거죠. 북한에서는. 웬만해서는 본인의 의사로 해서 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안 하죠. 말씀도 듣다 보니까 그 사랑의 불시착 그 드라마를 보면은 딱 그 인민반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을 싹 조금 눈여겨보면서 뭔가 이렇게 신고도 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런 거랑은 약간 또 결이 다른 말씀처럼도 들려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민반장의 역할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보이부나 뭐 보안소 안전부 쪽에서 야 누구네 집 좀 여식 차린데 여기 좀 살피라. 가서 야 너 그 보이부에서 좀 뭐라 하더라. 조심해라. 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반장도 결국 뭐냐면 자기 그 인민반에 사는 사람들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냥 인민반장, 야, 이 집이 어렵다 그러면 역으로 사람들한테 야, 저 집 어려운데 좀 쌀 뭐 500g씩이라 좀 더 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되게 재밌어요, 그거는. 그 사이에는 또 어떤 가족, 이웃에 대한 어떤 끈끈함 이런 건 또 여전히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오늘도 저희가 재미있게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재미있게 또 봐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 또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남북의썰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남북의썰러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